이 지문 잠깐 설명 좀 할게요. 사실 이 지문이 100% 이해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배경식이 있어야만 처리가 될 수 있는 지문이에요. 잡고 계세요. 자본주의 전반적인 배경지식이라든지 자본주의 전반적인 흐름, 특히나 경영 경제에 관련된 전공적인 내용까지 있어야 사실은 처리가 되는 내용들을 그냥 막 담궈놨기 때문에 철학적인 흐름도 배경이 있고요. 그래서 이 지문을 100% 이해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우리가 평소에 처리하듯이 주제구조 잡는 데 초점을 뒀고 1단락은 생산학파의 주장, 2단락은 소비학파의 주장, 3단락에서는 두 학파의 주장을 절충 변증법적으로 정리한 발터 벤야민의 견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예술, 특히 영화라는 장르에 적용을 해서 적용한 4단락 결론 요약 정리.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처리가 안 되는 정보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그로가 끌리면 끌릴수록 우리는 되게 피곤해질 수 있다 그랬고, 결국 처리가 안 되는 지문들은 이렇게 주제 구조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그냥 답 흐름은 나와요. 하나 더, 예술 지문은 내용이냐 형식이냐 정보 처리해서 이 지문은 영화제 형식이 가져오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형식을 강조한 관점이구나까지 잡아주셨다면 지문에 없는 근거조차도 정확하게 정답 찾아갈 수 있는 단서들이 보였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다면 이거 털어내는 건데, 이거 털어내는데 4분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4분 컷 나와요. 지금까지 제대로 배운 친구들, 적용이 된 친구들은. 그래서 지금 막 6분 정도까지도 괜찮은데 막 8분이 넘어간다 이 느낌이면 지금 분명히 어떤 학습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총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요즘 그러니까 저는 되게 웃겼던 부분이고 반성을 많이 했던 건데, 혹시 너희 이 단어 아니? 내가 어제도 이제 물어봤는데요. 이지적이다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 손. 처음 들어본다 손. 어제 수업을 했는데 이걸 처음 들어본다는 애들이 훨씬 많더라고. 그래갖고 야 진짜 그렇구나.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이제 그런데요. 이지적이다라고 하면 되게 기분을 나쁘게 듣는데, 왜냐하면 이 이지가 영어의 이지하다. 그래서 넌 참 이지한 애구나라고 들어서 되게 기분이 나쁘대요. 근데 진짜 이건 실화야. 어제 평균 2등급, 3등급 정도 하는 애들 수업하고 왔는데 이지적이다를 모른다니까? 드립이 아니라 진짜 이지하다라고 듣는데요. 그래 기분 나빠한대 애들이. 선생님 학생한테 너 되게 이지적이다 그러니까 저 이지하다고요? 이렇게 됐대. 이지적이다는 지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지적. 하나 더 퀴즈. 고지식하다. 그랬더니 또 이제는 좋아하더래요. 왜냐하면 이 고가 높을 고자 써가지고 하이 지식하니까. 설마 라고 했더니 진짜래요. 아하. 제가 국민평균 5등급이라는 얘기를, 국평호라는 표현을 한 2년 전에 처음 들었어요. 맞아. 우리의 평균은 5등급이야. 그런데 뭐 전문계곡 한 친구도 있을 거고 뭐 진로가 다른 친구들도 있으니까 수능을 치겠다고 준비하는 학생들의 제 체감적인 평균 느낌은 3, 4등급이에요. 그럼 이 결론 나왔죠. 평균 5등급에서 상위 0.2%에 속해야 되든 평균 3, 4등급에서도 상위 0.2%에 속해야 되든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을 가지고 있는 정규 분포가 우리의 일반적인 정규 분포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 수업이 처음 듣는 얘기들인 거야. 왜? 저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평균 100분이 99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왜? 그 정도 잠재성이 다 있으니까. 사실은 평균 5등급 대상으로, 평균 3, 4등급 대상으로 장사하는 게 훨씬 돈은 벌겠죠. 물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이 정도인지 몰랐어. 그 이지적이다가 이지하다, 이지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할 줄 차마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난 되게 쉽게 수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난 이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업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 수업을 듣다 보면 아실 거예요. 수업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야. 처음 듣는 얘기인 거야 그냥. 근데 듣다 보면 맞네, 저거네 로 점점점 우리가 동의하게 되잖아요. 그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어도 답이 없고 여기 있어도 답이 없고 여기로 가셔야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수많은 퀀텀 점프들이 필요해요. 전자가 궤도를 바꿀 때는 퀀텀 점프해요. 선형이 아니라니까. 불연속점으로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적인 성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형으로 점차적으로 바뀌는 느낌보다는 불연속점이 갑자기 존재하는 거라고. 거의 이 느낌으로 인생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지적인 성찰도 바꿔야만 달라진다고요. 이거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방학 특강을 제가 약간 좀 쉽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얘네들도 끌고 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제 느낌이 좀 와서 좀 더 지금 방학 커리큘럼을 정교하게 짜고 있어요. 개강은 7월 15일 밤부터 아마 개강이 될 것 같고 학원들과 협의를 해서 지금 기존 반 학생들은 그 반 나이브로 듣든 현장 강의를 참여하든 그냥 무료로 들을 수 있게끔 해보려고 해요. 지금 거의 확정됐어요. 다시 자, 이런 상태인 학생들 포함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공부 방향을 잡아드릴 건데 이거 자꾸 수업 시간에 얘기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 같거든요. 저는 유튜브로 정리해드릴 테니까 제발 유튜브 네, 유튜브 홍보 여기서 해야 되니?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해야 돼요 혹시? 알림 설정까지. 자, 와보세요 일로. 자유방임, 정부개입, 이 지문을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이 배경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생산학파, 소비학파 둘 다 사실은 경제학파들인데 이 배경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정도 내용까지 전자하고 썼기 때문에 내가 지문 내용 한 줄 한 줄이 처리가 안 됐겠구나를 보셔야 되는 거고 이미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생산 수단이 중세 때는 땅이었어요. 그럼 땅은 누가 소유했냐면 왕이 소유했어요. 그 왕토사상이라고 여러분이 배웠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 세금은 왕한테만 내면 나머지 생산분은 내 거야. 그게 자영농이죠. 그리고 농사, 땅은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훨씬 인구 밀도가 덜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살았어요. 왜? 아니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뭐 장마철인데 농사 뭐 안 짓는다고 갑자기 뭐 나달이 뭐 다 박살나 그러진 않잖아. 물론 이제 홍수가 나면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의 농부들한테 굳이 간섭을 하진 않아. 언제쯤 간섭했겠어요? 이제 추석쯤 되면 간섭했겠지. 그때 수확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토지의 생산 수단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뭐가 나왔어요? 산업혁명이 와요. 그 결과 동력도 마찬가지고 기계가 등장하면서 드디어 자본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기 시작을 하고 결과적으로 도시화가 될 수밖에 없죠. 왜? 토지 생산성보다 얘 생산성이 훨씬 뛰어나니까. 문제는 자본가들도 경쟁해야 돼요. 다른 자본가들과.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매출을 끌어올려야만 이 사람들도 생존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럼 그 시절은 어떻게 되는 거냐? 노동 환경이 극악무도했죠. 여러분 이미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 산업혁명 시대에 영국의 삶이 어땠는지. 부모는 나가서 일해야 돼. 하루에 20시간씩 일해도 먹고 살까 말까야. 그러다 보니까 15살 먹은 딸내미, 10살 먹을 아들맹이, 심지어 5살 돼가지고 기어다닐 수 있는 애들조차도 광산에다 넣어가지고 걔네들이 기어다닐 수 있는 데서 12시간씩 10시간씩 일하다 보면은 20살쯤 되면 폐병 걸려 뒤졌어요. 문제는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그걸 착취하면서 그걸 나몰라라 했던 자본가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걸 알면서도 다른 자본가의 경쟁에서 버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한 자본가들도 일부겠지만 있었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그런 이 자본주의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시절에 이 사람들이 이게 캐피탈리즘이라고 생각조차 못했을 거라고요. 그냥 했지. 뭐 왕토사상 이런 것도 지금 와서 바라보니까 왕토사상이네 그러고 있는 거지. 그 시절에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수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 해결 방법들을 야 이렇게도 해보자, 저렇게도 해보자, 아니다 이렇게 해보자 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정부 정책 위반자들이나 국가들은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 자유방임이 맞아, 정부 개입이 맞아, 개뿔 다 맞는 거예요. 시기적절한 게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얘의 장점도 있지만 얘의 단점도 있는 거고요. 얘의 장점도 있지만 얘의 단점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얘의 장점이 얘의 단점이 되는 거고 얘의 장점이 얘의 단점이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 대표적으로 뭐 남혐, 여혐, 뭐 세대 갈등, 틀이네, 요즘 것들이네, 맨날 싸워. 라떼네 뭐네 하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이 관점이에요. 그래서 상호택시형 문제가 왜 나오냐면 이론적으로는 진작 존재했는데 교육적 목표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가나형 세트형 설계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의 대립되는 관점을 주되 절충으로 끝나기도 하고 평행선으로 달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통합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 절차라는 사고 과정을 지문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유도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그 근본이 되는 문제들이 예전에 출제가 안 됐었냐? 됐었죠. 대표적으로 이 지문이 그런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야, 이거 그냥 제가 좀 있어 보이게 쓰려고 Late Modern Period Lifestyle, 그러니까 근대 생활 양식. 근대 생활 양식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업혁명이 터지고 나서 야, 노동자들 씨발 맨날 뒤지고 착취만 당하는데 그건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생산학파가 있었던 거고, 반대로 소비학파는 야, 그런 건 모르겠고 옛날에는 생산성 자체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그래도 나 같은 천민들이나 평민들은 이런 거 먹지도 못해. 예를 들면 구한말 생각을 해봐. 고종은 거의 막 트렌드 세트였잖아. 요즘 고종이 와플 먹었다 그래. 고종이 먹던 와플도 막 나오던데. 가베라 그래가지고 커피를 그 시절에 고종은 막 거의 금가루처럼 비싼 그 커피를 막 마셨대요. 그 얘기야. 봐봐. 구한말에는 커피라는 생산품을 소비할 수 있는 건 거의 왕족 귀족 수준이야. 근데 지금은 커피는 뭐 천민도 다 먹어요. 그 얘기야. 소비학파는 무슨 얘기야? 야, 그런 생산력의 증대가 우리의 기대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우리의 환상, 쾌락들을 다 충족시켜줌으로써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과 각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좋은 거야 라고 둘이 이제 박터지게 싸우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발터 베냐민이 보기에는 둘 다 맞는 거예요. 왜 분명히 노동소외나 착취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소비 행위가 단순히 자본가의 이윤 축적에만 도움이 되냐? 아니, 우리가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고 그런 체험에서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감각 경험하기 때문에 이건 또 장점도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시가 영화란다? 라고 간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호텍스트형, 테스트형 문제로 얘가 계속 출제되는 베이스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 상호텍스트형은 일단 첫 번째 저런 교육적 목표를 다지고 있는 거고, 이제 작년 6구 수능 예비평가 올해 6월까지 해서 5회차가 쌓였기 때문에 이제는 유형화 패턴화 된 걸 바탕으로 잡아들일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동양 고전을 어떻게든 넣어보려고 좀 시도 중이에요.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이 시도는 오히려 여러분 0513 언어 영역 시절 지문들을 보면요, 뭐 동명왕편, 뭐 서, 막 이래가지고 옛날에 비문학적 성격들의 지문들이 훨씬 사실은 많았어요. 그게 자취를 점점 감추다가 14학년도 개정 수능 되면서 또 한 번 시도가 돼요. 그러다가 또 자취를 점점점 감추다가 지금 또 개정 수능 되면서 또 이게 출제되고 있는데 올해는 출제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비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0513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 흐름 맥락을 바탕으로 이 지문을 봐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 좀 필기해 놓으세요. 이거 1분 드릴 테니까 필기하시고 다시 한번 좀 30초씩 짚을 건데 필기하면서 여러분 들으세요. 자, 이제 저번 주에 6편 결과가 나와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평가원에서는 디테일한 표점을 얘기를 안 했는데 아마 이제 입시 업체들은 각자의 표점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2등급 이하가 확정적이면 화작 선택이 표점으로 유리하고요. 필기 여기 더 잡아줘. 필기 여기 다 잡았어요. 다시. 2등급 이하일 가능성이 확정적이면 화작 선택이 더 유리하고요. 1, 2등급이 확정적이면 엄매 선택이 더 유리한데, 원점수 93점 기준으로 93점이 넘는 친구들은 엄매 틀리는 것보다 공통 영역 틀리는 게 훨씬 크리티컬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엄매 4개 틀리는
엄매 4개 틀린 애보다 엄매 2개 틀린, 그러니까 다시 거의 공통 영역 한 문항이 엄매 선택 거의 2문항의 성격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약간 가위바위보야. 무슨 얘기냐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1, 2번을 틀리나 30번을 틀리나 똑같은 4점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되게 좁혀요. 근데 반면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와버린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엄매 선택과 화답 선택자의 공통 영역이라는 측면, 그리고 거기서 또 엄매 선택자와 화답 선택자, 좀 머리 복잡하기 시작하죠?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필기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택 과목보다는 최상위권일수록 훨씬 공통 영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통 영역 근본에서 좀 승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리 잘 하시고 다시 이제 이 지문으로 좁혀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중간중간 몇 차례 이제 가야 되니까 일단 지문을 같이 뚫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대도시 삶의 양식은, 자, 파란색 펜 들고 따라옵시다. 주황색으로 할게요. 저 잘 보이게. 일단 배경 세팅을 했어요. 그럼 봐봐, 여러분. 근대도시가 초점인지, 삶의 양식이 초점인지, 근대도시의 삶의 양식이 초점인지, 학자들의 관심이 초점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근대라는 배경에 봤더니 오랫동안 지배적이었어? 이거 뭔가 통영 같은 거 같은데? 근데 드디어 세팅이 딱 되네요. 현관펜 드세요. 노란색으로 현관펜을 대체하겠습니다. 삶의 양식 반복되단 말이야, 이렇게. 그 중에서도 노동양식이니까 이해 정보가치 떡상이니까 우리가 초점돼야 되는 건 오케이, 노동양식. 그게 뭐야? 생산학파의 생각이요. 오케이, 좋아. 그럼 노동양식이 뭐 어쨌다는 거지? 읽어봅시다. 생산학파는 산업혁명을 통해 근대도시 특유의 노동양식이 형성되는 점에 관심을 기울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잖아.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그들은 우선 새로운 테크놀로지, 봐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쉽게 얘기할게. 산업혁명 때 나온 새로운 테크놀로지, 한국말로 기술이에요. 산업혁명 때 새로 나온 기술이 뭐요? 중기기관, 제니방적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량이 폭증을 하잖아요. 근데 생산체제가 이제는 토지에 있던 노동력들을, 이쪽으로 오세요. 토지에 있던 노동력들을 도시로 끌고 올 수밖에 없다고. 그 얘기요. 다시 일로 오세요. 또한 그럼 보세요. 각지에 흩어져 살던 농민들이 도시로 모여 살게 되면 동일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돼. 왜? 아침 9시 출근, 밤 10시 퇴근. 그럼 봐. 먹는 시간도 정해줘야죠. 그러면 대규모 기계의 리듬에 맞춰 완전히 획일적이 돼버리죠. 여기까지도 나쁜지는 모르겠어. 예시를 들어줬어. 미 선생님께서 뭐라 그랬냐? 집단규율에 맞춰 금융노동을 하는 유순한 몸, 착취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확실하게 부정적인 거죠. 그러면 착취하기 위한 유순한 몸이니까 얘도 아마도 그걸 위한 금융노동, 집단규율이 필요한 거니까 전부 다 아마 부정적인 거 아닐까? 즉 착취하기 위해서 훈육 전략이 필요했다. 결국에는 착취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니까 되게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네. 기계화된 노동으로 착취당하는 동안 감성 감각으로 태어난 내면 세계를 상실하고 사물로 전락했다. 아마도 그러면 내면 세계는 좋았던 거 그걸 상실한 게 나쁜 거겠죠. 고발했다도 되게 부정적으로 본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근대 도시는 어떠한 쾌락도 환상도 끼어들지 못하는 거대한 생산기계다. 자, 봐봐. 아직까지도 좀 애매모호하지만 쾌락과 환상이 우리가 좋은 건가 싶기도 하지만요. 얘랑 지금 반대되고 대립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아닌가 싶기도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뭔가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이걸 2번, 3번, 4번 처리한다고 처리가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니까. 무슨 얘기냐?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와봐. 아까 제가 도입부에 설명드렸다시피 토지가 생산수단이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고 라이프 스타일이 각기 되게 자유분방했을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제 공장에 취업해야 되고 도시에 살다 보면은 도시 삶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절에는 어땠냐? 침대 하나를 두 부부가 있었대. 두 부부가 4명이란 얘기, 4명이죠, 4명. 그러니까 부부가 자고 있는 침대에
절반을 또 세를 내주는 수준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준으로 인구 밀도라든지 생활 공간이 말이 안 될 정도로 답답해졌는데 그걸 버티게 만들어야 착취를 하고 노동력을 뽑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규율하고 훈육하고 말 잘 듣게 만들고 두드러 패고 그랬단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니까 굉장히 나쁜 거고 그 과정에 인간은 단순히 생산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감정도 있고 그 감정을 통해서 희노애락 느끼면서 기쁨도 맛보고 때때로 슬픔도 맛보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객체로서 존중받아야 되는데 야 일이나 해가 돼버렸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놓고 보면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공장에서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는 나사만 쪼여. 옆에는 조립만 해. 옆에는 포장만 해. 그걸 20시간 내내 하고 있는 거야. 안 미치겠냐? 미치지. 근데 그걸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고 그걸 해야만 자본가들도 그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걸 계속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그런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인데 환상과 쾌락이 좋은 건가 모르겠다고. 근데 일단은 그래서 저런 배경식을 바탕으로 보면 이 내용이 보이지만 안 보일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부정적인가? 일단 모르겠고 일단락의 주제는 뭐다? 생산업화인데 생산업화는 결국 무슨 얘기를 했다? 노동양식을 얘기했구나. 계속 반복되는 말. 그리고 그 노동양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았나? 이 정도만 일단 정리해보자고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필기하세요. 이에 대하여 소비아파는 이에 대하여니까 여러분 순접의 역접이죠. 그러면 생산아파, 소비아파, 형광펜으로 밑줄 친 거 대리바살표. 근대 도시인의 내면 세계를 상실한 사물로 전락한 것. 이게 누구 생각이었어요? 기억 생산아파잖아. 근데 생산아파를 아니라고 했어? 비판한 거네. 비판했네. 생각이 다르네. 예를 들어서 콜린 캠벨은 금욕주의 정신을 지닌 청교도들조차 청교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물론 청교도는 알아요. 오케이. 무시해서 죄송. 금욕주의는 아냐? 욕구를 멈춘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금욕주의 정신을 지닌 청교도들조차 소비 방식이 자기환상적 쾌락주의를 가지고 있었다를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 알 리가 있나? 저도 모르는데. 넘어가요. 그럼 봐봐. 가치가 높은 건 어디 나와? 이런 거. 그는 지시형. 보이죠? 집약했죠? 결국 무슨 얘기야? 긍정적 평가를 했구나. 오케이. 끝났죠? 생산아파 vs 소비아파고 소비아파는 긍정 입장이면 두 개 대립이었으니까 얘네는 부정 입장이었겠구나 정도만 살펴보셔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차피 처리가 안 되는 정보 여러 번 읽는다고 저랑 연습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쪽으로 오세요. 처리가 안 되는 정보 열심히 읽는다고 처리가 되는 게 아니야. 구조 잡아. 간단하죠. 생산아파 견해는 이걸 부정적으로 봤다. 노동소의 착취가 있다고 봤다. 소비아파는 긍정적으로 봤다. 끝. 됐어요. 그래서 3달러 발터 벤야민은 뭐 했다? 둘 다 했다. 부정적이다. 오케이. 노동소에 있어. 그런데 긍정적이야. 이유는 새로운 감정 감각을 불러일으켜 주니까 소비를 하면서. 그 얘기예요.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을 하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뭔가 터져나가도요. 항상 얘기했잖아. 구조 잡으세요. 가치 판단하세요. 주제 잡으세요. 그걸 위해서 상향식, 하향식, 배경지식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적용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보 처리가 되니까 이해가 안 될 게 없다는 거야. 여기서 이 얘기 잠깐만 더 설명해드리면 뭐냐면 이 얘기야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미국 여행을 좀 길게 가다 보면은 미국의 역사 관련된 유적지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 이제 당군 왕건부터 시작하는 우리나라 유구한 역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일로 오세요. 미국의 역사의 시작을 뭐로 보냐면은 메이플라워호. 그러니까 뭐냐면 루터 알죠? 루터? 종교개혁. 그러니까 기독교 정확하게 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자 봐봐. 가톨릭하고 기독교가 분리되기 시작한 여러 가지 흐름에서 일단 루터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비판한 이유가 뭐냐면 얘가 부패했다. 그러니까 반작용으로 훨씬 더 청빈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좀 더 유도리가 있고요. 일본 말인가, 유도리?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더 허용적이고요. 여기는 좀 더 엄격했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는 술담배를 허용하지만 여기는 술담배가 안 돼, 예를 들면. 자, 문제는 얘네들이 권력을 못 쥐고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종교 박해를 당해서 얘네가 미국으로 건너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는 이 시절에 얘네들 청교도라고 했어요. 되게 엄격하게 살았고요. 금욕주의로 살면서 되게 일 열심히 해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 일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잖아.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했냐? 또 기부를 하고 그래. 근데 문제는 그 돈을 가지고 뭐 했어요? 플렉스도 했다는 거야. 아니, 봐봐. 플렉스는 뭐, 이거 한자예요? 아, 물론 요즘 전 세계에서 플렉스는 중국인들이 다 하고 다니긴 해. 근데 플렉스라는 자체가 영어잖아. 그쵸? 아메리칸들이 플렉스 했겠지. 힙합들을 알잖아. 힙합퍼들 맨날 여기 막, 금목걸이 막, 이만한 막, 이제 막, 여기, 롤스로이스래. 롤렉스 한 5개 차고 있고, 막. 그럼 봐. 그 얘기야. 금욕주의 정신을 지닌 청교도들조차도 소비 생활을 할 때는 되게 쾌락적으로, 환상적, 무슨 얘기? 아, 나 이거 사고 싶어. 사사. 이런 느낌을 한다는 거예요. 명품 소비도 하고, 그렇게. 자, 그럼 봐봐. 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결핍을 충족시키려는 욕망과 실제 욕망 충족 사이에는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는데,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그 수업 시간에 딱 한 번 영어 수업 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납니까? 셀프 이스팀? 제가 그 지문을 한 10년 전쯤에 애들한테 가르치고 나서 약국을 딱 갔는데 되게 재밌는 그림을 봤어. 예, 강아지라고 합시다. 강아지라고 생각하면 강아지예요. 강아지 이렇게 약국에 말 풍선이 있고 뭐라고 돼 있냐? 행복, 욕망분의 소유한 것,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셀프 이스팀은 포텐셜리티, 가능성분의 액츄얼리티, 실현된 것. 이거야. 무슨 얘기냐 봐봐. 예를 들면 내 욕망이 이만큼인데 내가 쉽게 얘기할게요. 내 욕망이 예를 들면 아, 나 이런 건 있으면 좋겠다는데 내가 100억이 있어봐. 아, 이 사람 회피하죠. 근데 내 욕망이 예를 들면 1억만 있어도 되는데 내가 소유를 100억만 하고 있어봐. 얘는 당연히 불행하겠죠. 좀 더 나답게 설명해볼까? 나는 5등급만 맞아도 원하는 대학을 가. 근데 지금 3등급이야. 아, 행복하지? 나는 현재 2등급인데 100분이 99를 맞아야 돼. 그럼 당연히 불행하겠죠. 그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욕망과 실현, 여기. 욕망과 충족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우리가 100분이 99 나오기 전까지 힘들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 근대 도시에서는 이 간극이 좌절이 아니래요. 그럼 뭐야? 오히려 주관적 환상. 왜? 야, 내가 예를 들면 아이패드를 사고 싶어. 펜돌이 한 달 하면 되지 않냐? 한 달만 버티면 살 수 있으니까. 야, 옛날에는 아이패드를 어떻게 사?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생산학파들과 달리 캠벨은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냐? 이게 몽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되는 기대. 아, 그래서 긍정. 아하. 그 정리함이 이거죠. 생산학파, 소비학파는 대립되고 있고 얘네는 노동소의 착취 때문에 부정적으로 봤다면 얘네는 그런 생산성 때문에 기대 충족이 되고 우리 환상 쾌락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감정 감각을 불러일으켰다.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필기 20초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간중간 배경식을 던진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의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지문의 배경을 잡아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그럼 배경을 알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가 이해가 됐지만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청교도가 왜 나와? 자기환상적 쾌락주의가 뭔지도 모르겠어. 뭘 그걸 자꾸 읽고 있냐고요. 주제구조 잡으라고. 하고 싶은 얘기 뭔데? 아, 근데 생활 양식을 노동소의 착취로 보는 부정적으로 보는 생산학파의 관점과 소비행위를 통해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고 감정 감각을 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으로 본 관점도 있구나. 그거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단락으로 이어집니다. 필기했죠?
음해. 그래서 뭐한데? 근래 들어. 이제 근대 넘어서 근래 들었으니까 아마 현대로 온 것 같긴 한데, 노동 양식에 주목한 생산학파와 소비 양식에 주목한 소비학파의 입장을 아우른다. 오케이. 그대 전기배 형식은 정반, 합, 절충, 변증. 됐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필기 흐름 잡으세요. 30초씩 잡아주세요. 봅시다. 다시 여기로 계속 볼게요. 일찍이 근대도시 복합적 특성에 주목했던 발터 벤자민 발 선생님께서 뭐라 그랬냐, 이란 연구자의 선구자인데, 자 봐봐. 그럼 이제서야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나오니까 위쪽 내용은 절충했구나, 구조 잡았구나. 자 봐봐. 그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이 노동 소외를 심화한다. 오케이, 인정. 오케이, 부정적인 측면 인정했어요. 그런데 소비 행위의 의미가 자본가에게 이윤 가져다 주는 금액으로 축소될 수가 없다. 그럼 뭔데? 더 플러스 알파인데 복합적 체험 때문이다. 무슨 얘기일까? 자, 근대 도시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설명했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봐봐. 옛날에는 시골엔 그냥 자연만 있었을 거야. 그리고 도시도 난개발이 됐을 때는 건물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의 도시를 보면 한강 같은 데 되게 예쁘잖아요. 남산도 되게 잘 꾸며놨잖아요. 공원 같은 거 되게 예쁘게 놨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옛날에는 없는 자연과 인공이 섞여 있고, 또 우리 막 경복궁 같은 건 옛날 것이면 옆에 있는 모던한 새로운 신시대의 건물도 있을 것이고, 즉 우리들이 겪어본 적 없었던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특히나 옛날에 여행을 하면은 일단 나 같은 천민들이나 평민들은 여행도 못했을 거지만 양반들은 그냥 걸어 다니거나 가마 타고 다니거나 뭐 서양 애들은 마차 타고 다녔을 거예요. 그럼 되게 정적이야. 근데 철도 여행이나 비행기 타보시면 막 되게 우리가 본 적 없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 비행기 처음 타면 맨날 이제 창가 쪽 앉아가지고 막 구름 보고 있고 그런 느낌이요. 아하, 이런 체험들이 우리한테 환상을 주고 되게 뭔가 겪어보지 못한 좋은 기분을 만들어주나? 그런 얘기구나. 그런 얘기구나. 그 얘기예요, 계속해서 지금. 벤야민은 이러한 체험이, 요약정리죠. 근대도 시인에게 충격을 가져다 줬고, 사실 결과적으로 이 충격을 통해서 새로운 감정각까지 왔구나. 이쪽으로 오시면은 결국에는 얘네들이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들어줬구나. 즉 노동소외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 측면도 있었겠구나. 여기까지 드셨습니까? 자, 4단락 갈게요. 이제 그럼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벤야민은 뭐라 그러냐, 영화, 잠깐만, 예술 나오면 이제 우리는 버튼 딱 눌러야 돼요. 예술 내용 형식인데 벌써 형식이라고 얘기를 해버렸네요. 봅시다.
19세기 말에 등장한 신기한 구경거리였던 영화는 벨타민이 근대 도시의 작동 방식과 리듬에 상응하는 매체인데 영화는 조각난 필름들이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공중의 선배를 타고 만드는 기계를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또한 관객이 아닌 카메라에 기계 형체에서 연기를 해야 하는 배우나 자신의 몸념이 입조하는 스태프는 작품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노동 소외가 있대. 오케이. 부정적 측면 있고요. 그런데 동시에 하지만 역접이면 긍정적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충격 체험을 통해서 근대 도시인에게 새로운 감정 감각 아마 얘는 그러면 긍정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의 연쇄로 이루어진 영화를 체험하는 것은 이질적인 대상들이 복잡하고 불규칙하게 뒤섞인 근대 도시 일상 체험과 유사하다. 그래서 체험과 유사해. 그래서 서로 다른 시공간의 연결 등등등등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나왔죠. 형식 원리가 충격 체험을 발생시킨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예술, 형식. 형식을 강조한 관점이구나. 결국 어떻게 돼요? 이런 정상 범위를 넘어서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들고 결국에는 여기까지 가게 되는 흐름.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찍어 주신 다음에 일로 오세요. 찍어 주신 다음에. 일로 오세요. 그럼 이 얘기입니다. 예술의 내용 형식 측면에서 봤을 때 영화의 형식이 충격 체험, 새로운 감성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흐름. 그럼 끝났죠. 그럼 뭐야 결국에는? 생산학파, 노동 소외가 있다 부정적으로 봤죠. 소비학파, 감성 감각을 일깨운다 긍정적으로 봤죠. 발터 벤야민은 둘 다 있다. 특히 영화에서는 예술의 형식, 영화의 형식적인 측면이 이런 걸 장점을 만들어낸다. 끝. 됐습니까? 그럼 바로 이제 문제 풀립니다. 마지막 단락 안 처리한 거는 읽어오시면 결론 요약 정리니까 여러분 뭐 알아서 하시고 마지막 단락 볼게요. 자, 첫 번째 문항은 항상 제가 얘기했다시피 주제 구조를 묻는 설계예요. 바로 5번 가겠습니다. 근대 도시 삶의 양식에 대한 주제죠. 서로 다른 견해를 기억, 니은, 즉 1, 2단락 얘기한 거죠. 소개한 후 정확하게 순서까지 구조적으로 들어왔죠. 근대 도시와 영화에 대한, 근대 도시 3단락, 영화에 대한 4단락, 벤야민 선생님의 생각 끝, 주제 구조 그대로 다 들어왔네요. 필기하세요. 계속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 봐. 이쪽으로 와봐. 자, 여러분 설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주제 구조 세팅에 설계를 했잖아.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볼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물어본다가 잘 들어. 세부 정보 확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세부 정보 확인하는 부분이 일부 있어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이제 제 수업을 듣는데 올해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좀 공부량이 베이스가 많이 안 깔려있는 학생들이 있었다 보니까 지금 배웠는데 뭔가 정답률이 확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수업 시간에 계속 여러분한테 진짜 극단적으로 발치독하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 이 얘기를 한 거거든. 지금 이 변곡점은 어떤 차이냐면 당연히 여기까지는 근본이고 기본기겠죠. 그러면 근본이고 기본기는 뭐예요? 구조 털고 가치 판단하고 주제 집중하고 상향식 독서나 하향식 독서를 해내는 기본적인 국어 정보 처리 능력들이 갖춰지면 정보 처리가 어느새 여기까지 와. 그리고 이게 우리의 한 80%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1등급이나 100분위 99, 100을 찍은 학생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이 안 되는 친구들은 20% 정도인데 얘네는 사실은 일치발체독이 필요한 친구들일 수 있어요. 즉 정답이 80% 정도 좁혀지고 20%의 확정을 짓는 작업은 결국 내용 일치나 발췌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느새 확증 편향이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린 무의식에 이미 이걸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이쪽을 제가 자꾸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대부분 학생들은 이쪽이 문제예요. 근데 이게 클리어가 됐는데 현재 이렇게 성적이 뛰지 않는 일부 학생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 건데, 그 학생들은 변곡점이 어디서 오는 거냐? 시간이 허락할 때 이게 충분히 됐다는 전제하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 한 번 정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기억 니은도 마찬가지인데요. 세부 내용 같아 보이지만 이게 먼저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얘는 부정관점이고 얘는 긍정관점이잖아. 그럼 바로 4번이죠. 얘는 긍정관점이죠. 사물로 전락한 대상, 부정관점이 아니다. 부정관점이 아니다. 실현 가능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진 존재다. 맞죠? 긍정관점. 보여? 그럼 봐봐. 다른 선지는 죄다 이거를 섞어놨을걸? 확인해 볼까요? 1번 선지. 얘는 부정관점이란 말이야. 환상은 아까 긍정관점이 있었던 걸 갖다가 뭘 섞어놓고 또 생산기계 야, 이거를 자꾸 일치로 풀려니까 힘든 거죠. 왜? 일치로 있으면 단어는 또 다 있어요. 근데 잘 봐. 우리가 아까 분류를 했잖아. 가와 나를. 이렇게 분류된 키워드들을 뒤섞어 놓는 거야. 그럼 어떤 단어가 틀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는 이쪽 퍼즐에 넣었다 저쪽 퍼즐에 넣었다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복잡해져요. 시간 실수 다 생기는 거지. 그런데 주제 구조를 빡세게 잡고 있는 애들은 얘들 되게 부정관점인데요. 야, 이거는 긍정관점을 섞어놨네. 아웃이구나. 얘도 얘 부정관점이고 그래서 야, 이건 좋은 장점. 이것도 섞어놨구나. 이거는 긍정관점인데 금욕주의 뭔 소리지? 봐. 일치로 보면 또 금욕주의 정신이 있어. 그럼 일치로 보면 이거 맞나? 이러고 있다니까. 뭐 잡으라고요? 구조 좀 잡아주시라고. 구조 잡아주시면 어떻게 돼요? 야, 금욕주의 정신이 소비 정신을 만들어요? 인과관계가 없었잖아. 그러면 좁히고 팔체독 해봐. 뭐를? 구조 처리를 해봐. 그러면 금욕주의 정신이 소비 정신? 자, 봐. 지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잘 들어.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금욕주의였음에도 불구하고야. 여러분 영어에서 양보 기억납니까? 양보? though, although. 이거 스펠링 맞냐? 네, 요즘. 이거라니까, 이거. though, although. 그래서 금욕주의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소비에 있어서 쾌락주의였단 얘기잖아.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뭐야? 양보 관계인데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 얘에 의해서 얘가 만들어진 인과관계라고 써놨으니까 당연히 구조가 틀렸구나.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일치로 보면은 내용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비슷한 키워드들이 비스무리한 키워드들이 있으니까 이거 맞나? 이러고 있다니까. 헷갈린다고요. 왜? 내용 일치로 풀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내용 일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내용 일치로 헷갈렸기 때문에 구조 처리를 빡세게 잡아주시면 그때 명확한 단서가 보이면서 클리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분명히 수학의 답을 내놓고 고쳐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시험이라는 건 사실 확신을 갖게 한 심리 게임이기도 한 거예요. 특히 국어에서 그런 문제가 많아지는데 3, 4번 중에 헷갈려. 4번 찍었다 틀려. 맨날 그러잖아. 왜 그런 줄 알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용 일치로 보면은 둘 다 맞아 보이는데 구조 처리를 했을 때 명확하게 정답이 3번이었던 거야. 즉 우리의 정보 처리 도구가 되게 잼미니 스타일인 거야. 잼미니 스타일.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고3 재수생 스타일이 아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잼미니 스타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정답 2개인데 뭐지? 이러고 있다가 틀리는 거고. 그때 우리가 소홀했던 구조 처리, 근본 처리를, 정보 처리를 제대로 해주시면 명확한 단서가 보이면서 심리적 확신까지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국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특히 실전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건 뭐냐면 평소에는 틀려도 되니까 적당한 확실성 가지고 찍고 가요. 실전에서는 확실성을 더하기 위해서 일치 작업을 더
가져가는 동안 오히려 실수를 유발해버리고 혼란을 유발해버리는 거야. 그걸 클리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구조 처리, 가치 처리, 가치 판단, 주제 판단, 상향식, 하향식 좀 더 근본적인 정보 처리를 해주시고 나면 아 이거구나라고 사고 흐름도 보이면서 자연스레 정답 흐름이 보인다고. 얼마나 단순하게 풀려요. 계속해서 35번. 당연히 그러면 영화에다 적용했으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었죠. 가 예술이고 예술은 내용 형식에서 얘는 내용보다는 형식을 오지게 강조한 관점이다.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어? 내용. 여기서 왔다고 얘기했다. 내용이 아니잖아요. 형식에서 왔지, 형식에서. 그래서 형식에서, 영화적 형식에서 감성감각 불러일으켰다. 영화적 형식에서 감성감각을 불러일으킨다. 체험이다. 형식에 의해서 유발됐다. 영화적 체험에 의해서 유발됐다. 정답 2번. 내용 형식.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더 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그냥 수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게 그래서 어느새 진짜로 내 인생이 지워졌어요. 어느새 여러분의 수능 국어 100분이 100을 위한 삶을 진짜 매 순간 살고 있고 밥 먹으면서도 뭔 생각을 하냐면 지문 순서 어떻게 잡지? 수업 구조 어떻게 잡지? 계속 그 생각하면서 살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어느 순간 문득 자는 이유는 수업하기 위해서입니다. 커피 먹는 이유도 수업하기 위해서입니다. 밥 먹는 이유도 수업하기 위해서입니다. 운동하는 이유도 수업 때 체력이 버텨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업을 녹아들면 녹아들수록 느끼실 거예요. 제가 정말 이런 말을 제 스스로 제 입으로 하기 좀 창피하기도 하지만 아마 좀 클래스가 다른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자 36번 볼게요. 베르토프의 카메라를 들 사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쭉 읽어보니까 이 영화는 지시연결어. 그러니까 앞쪽에 쓸데없는 내용들에서 악으로 끌릴 게 아니라 지시연결어에서 뒤쪽 정보가치 높아지는데 억압의 대상이던 노동자 야 이거 기억 부정인식인데? 그런데 걔네를 어떻게 봤어? 주체로 봤대요. 주인공으로 봤대요. 야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면 부정 관점이 아니라 긍정 관점을 지금 얘기한 거네. 보기에 베르토프는 그래서 노동소외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한 관점인 거잖아요. 바로 정답 1번. 노동소외 없다고요. 됐어? 방금 그 보기 부분에서 형광펜으로 화살표 연결해 놓으세요. 1번 선지. 하셨어요? 하셨으면 그 다음 문제 4번으로 또 형광펜 이어서 가주세요. 노동소외가 왜 극복이 돼? 벤야민한테 있어서. 얘는 둘 다 있지.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4분 컷 나온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실제 여러분 지금 몇 분에 풀었냐라고 설문조사 하면은 한 20-30% 학생들이 4분 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셨죠? 자, 고생들 하셨고 이어지는 문제는 가나 세트형 첫 문제. 과거제 지문인데 이게 은근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보량이 뒤지게 많습니다. 근데 저도 이 지문을 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일치발치해독으로 세부 내용 하나하나 다 어그로 끌리거든. 근데 여기서 풀었던 이 느낌 생각하세요. 저는 가나 지문의 정보 처리를 딱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나 지문을 읽어버리면요. 이 정도로 정보 처리가 안 되고 굉장히 많은 정보가 보일 거거든. 근데 사실 이 정보 처리야.